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기업 신용평가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자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시고 또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다는데 뭐 여기는 이러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뭐 저희가 또 맞는 얘기를 해서 뭐 저희도 이제 신인도를 더 높이긴 했는데 증자를 꼭 저희가 아닌 다른 데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유의하실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증자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돈을 집어넣는 유상증자. 그렇죠. 유상증자를 기본으로 하고요. 주주들이 각자 동일한 비율로 증자를 하면 균등증자가 돼서 큰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 대표자만 뭐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 목적에 의해서 일부분만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주식 비율과 관계없이 불균등하게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 조금 유념할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증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 중요한 게 끝에 나오나요? 아니요,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할 때 보통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직접 그냥 법무사 통해서 증자를 진행하고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법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액면으로 해버리시죠. 보통 액면으로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가치가 이제 비상장 주식이 평가가 되는 세법의 가액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뭐 5천 원이지만 사업을 그렇죠. 하다 보면 만 원이 되기도 만 원도 하고 되고 2만 원도 뭐 2만 원도 되고 네. 다 균등하게 동일하게 증자한다 그러면 액면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만약에 이게 주식 가치가 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네. 증가했다. 주주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네. 돈이 있는 사람이 그냥 5천에 증자를 한다. 음. 그러면 액면 비율로 지분 비율을 맞춰버리시면 네. 원래 만 원 주고 증자해야 되는데 5천 원으로 난 증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권리를 저한테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지 않았지만 이쪽에서는 이익을 가졌죠. 취했으니까. 싸게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5천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만 원에 증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는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정확한 평가 금액을 통해서 주식 금액으로 넣어라. 그런데 그거보다 싸거나 혹은 비싸거나 하면 누군가 이익이 보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단 균등하게 다 같이 증자할 때는 상관없다. 그렇죠. 네. 네, 불균등 증자일 때. 네. 그 다음에 이번 증자를 하면서 세금 내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명목을 보니까 간주취득세라고 하는데. 아, 예. 법인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살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식이 50% 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넘는다는 건 초과. 예. 예. 50%가 원래 안 되다가 50%를 초과하는 사람이 생기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요.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 둘 다 안 넘는 거죠. 그 상황인데 증자를 저는 안 하고 이쪽만 증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주식 비율을 따져보니 이쪽이 70%가 되고 아, 예. 30%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쪽은 50%가 초과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내야 돼요. 그럼 10억짜리 부동산이면 10억의 70%인 7억에 대해서 취득했다 생각하고 그렇죠. 취득세를 낸다는 거죠. 취득세 내죠. 깜빡 잊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례가 실수하는 사례가 많고요. 본인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주식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우리는 남이지만 네. 예를 들어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게 막 섞여 있으면은 그렇죠. 이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수관계 합이에요. 합.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박세무사 자녀가 한 명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50%를 가지고 있고 네. 박세무사님이 30%, 자녀가 20%인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구도 가점주주가 아닌 없었죠. 상태인데 네. 박세무사가 증자를 해가지고 네. 주식이 40%가 되고 네. 자녀가 20%가 되고 네. 저는 나머지 40%. 40%. 그러면 이제 둘을 합쳐서 60%가 됐죠.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도 5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여기 특수관계는 합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60%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 돼. 하나 여쭤본 게 취득세가 발생하는 게 꼭 부동산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차량도 있어요. 차량. 아, 차량. 네. 취득세 대상하는 그 항목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나마 좀 신경을 써요. 왜냐면 이제 가치가 좀 크니까. 근데 차량은 까먹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법인에서 우리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뭐 네. 취득세 문제가 없다고 강구할 게 아니네요. 아니죠. 차량 차량도 운반분들 다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취등세를 낼 수 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주식을 변동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한번 또 신고를 해줘야 되죠. 그것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장 회사는 음. 상장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식이 변동된 거에 대해서 음.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음.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걸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그게 가산세가 또 세기 때문에 대표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항상 내라 그러잖아요. 주식 그렇죠. 변동 항상 상황에서. 되죠. 주주가 몇 네. 프로인지 대표자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따지니까. 근데 자기들은 바꿨는데 세무사는 모르면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걸 갖고 갔을 때 굉장히 이게 신뢰성 떨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증자만이 능사가 아니고 증자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필요 없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